조두순 사건. 더 문제는 주취 감형을 해줬다. 술에 대한 너무 관대함. 그거 얼마나 마시느냐. 300~400리터겠죠? 우리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놈의 술 때문에. 술만 아니었으면. 술김에 실수했어. 어떡하지? 하여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그놈의 술 때문에. 네. 자, 이제 중국 역사에 보면은 은나라 때 주지육님 모시면은 이제 왕은 계속 술 먹고 있고 이쁜 여자 따라주는 술 먹고 있고 밖에서는 부하들이 서로 벌거벗고 남녀가 쫓아다니고 이렇게 놀았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겠지. 그러면서 이 나쁜 놈들이 또 지가 싫어하는 놈들 잡아다가 뜨겁게 달고 쇠 기둥을 잡고 이렇게 사람을 태워 죽인다거나 그랬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주지육립과 포락지형이죠. 근데 술이 인류 역사는 계속 이렇게 같이 오면서 술에 의한 문제는 끊인 적이 없어요. 사실 술을 처음 만든 거는 벌써 인류 최초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서부터 만들었다고 그러죠. 물론 그 사람들이 술을 만든 이유는 물에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제거하고 그런 경우에 발포주가 만들어졌다. 맥주의 원형이 그때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취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물을 정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이거 취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더 독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술이 나왔죠. 아시다시피 보리스 옐친 고르바초프 다음에 러시아 대통령이 됐는데 술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말아먹고 현재 그 강력하신 푸틴 아저씨가 이제 계속 20몇 년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잊을 수 없는 조두순 사건. 너무 끔찍한 사건이니까 말은 안 할게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주취 감형을 해줬다가 문제죠. 술에 취해서 저지른 짓이니 형량을 깎아주마. 근데 누가 강제로 술을 마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시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술 마셨으니까 가엾어. 깎아줄게. 우리 사회 전반에 녹아들어 있는 술에 대한 너무 관대함.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관대함이 이런 어떤 특이적인 사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너무 많이 마셔요. 술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마시느냐. 한국인의 알코올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다운되고 있다고 해요. 가장 최근 버전으로는 한 7.7리터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2018년 통계가 필요했어요. 2018년 얼마 안 됐죠. 8.3리터의 술을 마실 때 이게 술이 아니라 알코올이에요. 예, 알코올량으로 8.3리터예요. 자, 알코올량으로 이탈리아는 7.7, 그 맛있는 술의 나라 일본 7.1밖에 안 돼요. 전 세계 평균은 5.8리터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한 30~40% 많이 마시죠. 근데 이걸 갖다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알코올 1리터는요, 맥주 20리터예요. 소주로는요, 6.7리터예요. 자, 여러분, 저 라면 끓일 때 500cc입니다. 그러면은 소주 6.7리터면은 라면 붓는 물로 몇 개야? 라면 13개 끓이네. 그게 소주 1리터. 근데 연 환산을 해야 되면 거기에 곱하기 8을 해야 되죠? 와, 진짜 크죠? 그래서 제가 옆에 그 통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저기 가끔 농촌에 가면 보입니다. 퇴비 만들거나 분뇨 담아 넣거나 하여튼 그럴 때 담아놓는 통, 왜 사람 키만한 통이 있어요. 가면은 쓰레기통 비슷하게 쓰는 거. 그게 160리터예요. 이 통이 160리터. 그래서 우리가 맥주로 치면은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맥주 160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이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서부터 죽기 직전의 노인까지 평균 쳐서 160리터를 마신다는 거니까 노인하고 어른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이들은 300~400리터겠죠? 이 통으로 몇 개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는 사람들은. 심각하죠. 근데 이제 얼굴이 빨개지죠. 술을 먹으면.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일반적인 인류의 속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류는요, 술을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져요. 그래서
저희 신경과 교과서에 보면은 제일 골치 아픈 술이 보드카로 나와요.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보통 술을 마셔도 얼굴이 안 빨개져요. 입에서 나는 술 냄새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술을 마셨나를 짐작을 하는데 보드카는 술 냄새가 안 난대요. 잘 만든 보드카. 그래서 딴 뭐 의식 불명이다. 근데 입에서 술 냄새 나. 아, 위스키 마셨네. 뭐 꼬냑 마셨네. 뭐 이렇게 되는데 보드카는 알 수가 없어서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거든요. 여하간 대부분의 나라는 얼굴이 안 빨개져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이스라엘이래요. 그 세 나라 모두 간의 해독 능력이 좀 약해서 그 알코올 분해 과정 중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게 좀 많이 생긴다네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 즉 그 얘기는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나라다.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마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요. 근데 술을 마셔서 뭐 개인적으로 뭐 간만 가져서 뭐 간경화 되고 뭐 약간 뭐 개인 문제로 칠 수가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강력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은 뇌에서 두 군데가 다운되거든요. 소뇌랑 전두엽. 소뇌가 다운되면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 비틀비틀 걷죠. 그래서 음주운전 하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전두엽이 다운되면 도덕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평소에 나쁜 욕망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나쁜 욕망이 한 번에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 그것도 이때 개인적인 문제, 일부의 문제라고 뭐 그러신 분 있어요. 특히 애주가들 그러실 텐데 문제는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 옛날 많았습니다. 아리랑치기. 그 술 취해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저기 40대 직장인 아저씨 뒤에서 강목으로 깐 다음에 이제 지갑 다 털어가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술에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살인은 적지만 안전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마셔요. 알코올은요, 엄밀히 얘기해서 신경독이에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세죠? 애주가분들 또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경독이기 때문에 신경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뇌 전체적인, 이거 좀 학술적인 얘기니까 좀 어렵죠. 뭐, 그러니까 뇌가 자꾸 쓸데없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도파민 체계 강화돼서 중독 생기고, 칼슘 증가해서 뇌세포 자꾸 죽고, 미토콘드리아 손상되니까 뇌세포 에너지 줄고, 뇌세포 죽다 보니까 염증 생겨서 머리 나빠지고, 뭐 이런 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을 보자고요. 이쪽이 정상, 네, 아름다워요. 팽팽하고, 주름도 이쁘고, 그 옆이 음주, 부어있고, 좀 손상당한 것 같고, 뻘겋고, 안 좋죠? 자,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런 뇌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술과 관련돼서 저희 신경과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병이 있어요. 코르자코프 신드롬이라고. 이게 이제 선행되는 병은 워니케 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서양의 그 얼굴도 빨개지지 않는 그 진짜 술 주정뱅이들은 깡술만 마셔요. 안주 사 먹을 돈에 술을 한 병 더 먹는 거지. 그냥 완전 깡술만 마셔요. 그러다 보면 비타민 B1이 확 줄거든요. 근데 그게 뇌에서 기억력에 관계된 회로를 확 손상시켜 버려요. 그때 갑자기 사람이 막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막 기억도 못하고 그런 상태를 워니케시 병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냥 남아버리면 바로 그 묘상한 코르자코프 신드롬이 생기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되는데 사람이 말하면 대답은 해야 돼요. 그래서 뇌의 어떤 자동적인 메커니즘인데 뇌는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스토리를 듣는 거 좋아하고 만드는 거 좋아하고 뭐 그래요. 추론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제대로 된 사실에 기반한 스토리를 만들려면 기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해줘야 되니까 뇌에서 그냥 대충 아무 날이나 막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닌데 하는 그 말마다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사실에 기반할 그 사실이 뇌에 저장, 그 사실을 뇌에서 끌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코르사코프 신드롬이라는 요상한 병이 생기는데, 근데 여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깡술만 마시거나 그런 분들 보면 사실 기억력이 좀 저하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그런 말 했어? 뭐 이런 요소도 많이 보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모습은 절대 아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저같이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하고 전 사실 뭐 어디 모임에 나가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뭐 개업이란 게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한국 사회에서 회식을 안 할 수가 또 없죠. 회식. 아무리 자유로워졌대도 계속 빠지면 욕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 마실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량을 알아야 됩니다. 적정량.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주는 남자 2잔, 맥주는 작은 거예요. 355cc짜리 작은 거 2캔. 여자는 그건 반. 왜냐하면 간이 적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서양인의 반이에요. 서양인은 소주로 치면 4잔, 맥주는 4캔입니다. 근데 우린 서양인은 아니니까. 하여튼 요 정도다. 여자는 소주 1잔, 맥주 1캔이다. 그리고 절대 소맥은 안 된다. 소맥을 만드는 목적은 맛이 아니에요. 흡수율을 빠르게 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10도에서 15도 사이의 알코올이 몸의 흡수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맥을 먹느냐 빨리 마시고 좀 개판으로 놀아보자 뭐 이런 건데 좋지 않겠죠. 그래서 섞어 드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먹을 때 건강한 안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뭐 숙취 해소 음료, 그런데 뭐 무슨 뭐 아스 XX가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어떤 해독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많이 들어간 채소, 그 다음에 콩도 좋고 그런 좋은 안주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알코올 자체가 해독이 되는 건 하루 이틀인데 손상된 간이 회복되는 시간까지는 3일 돼요. 사람에 따라서 3일 이상.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주 마셔도 일주일에 2번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마시게 되면 몸이 상해요. 간세포는 재생이 매우 빠른 세포예요. 그게 3일이에요. 그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술 먹으면 뇌도 데미지를 입는다고. 그런데 뇌는 재생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뇌는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한번 술자리를 가지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1번 이하, 그 다음에 마시더라도 진짜 적게 마시자 되어 있고요. 참고로 하시면 이 표준잔 개념이 있어요. 표준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술집을 가면요. 딱 잔이 있죠. 위스키 잔이 있고 맥주 컵이 있고.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위스키 잔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양과 맥주 잔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표준잔이라는 거는 알코올 10g이 들어가는 잔이에요. 주종 불문하고. 그래서 그 표준잔을 사용해서 우리가 마시다 보면 내가 알코올을 몇 그램 마셨나 그런 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그냥 술을 드실 때 참조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을 먹어도 적당히 드시자. 가급적이면 소량을 드시자. 강요하는 놈은 나쁜 놈이다. 다시 안 봐도 돼요. 그런 사람 인생에 큰 도움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주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주를 많이 먹어야 술의 부작용을 많이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바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만 지키고 음주하시면 그래도 즐겁고 안전한 회식 문화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